네, 아베 정권이 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을 강요회의에서 의결하자 일본 내부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또 일본이 북한의 긴급 사태가 발생할 경우 한반도에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하는 것 아니냐 해서는 안 되겠지만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도쿄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명신 특파원 연결됐습니다. 최 특파원. 네, 도쿄입니다. 자, 일본 정부 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 결정.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데 강요회의에서 뚝딱. 찬반 양론이 일본 내에서도 거세게 갈리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먼저 오늘자 조간신문인 아사히 신문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 헌법 구조를 무너뜨리는 해석 개헌이라면서 집단적 자위권 가계의 결정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베 총리의 뜻으로 모든 게 결정되고 있어 강요들조차 제동을 걸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일본 사회에서는 아직 전쟁이라는 트라우마가 남아있는 만큼 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우세합니다. 마인지 신문과 니혼 케이자이 신문의 여론조사 결과 일본 국민의 반수 이상이 집단 자위권 행사를 위한 헌법 해석 변경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반면 그동안 집단 자위권 행사의 필요성을 주장해온 극우 성향의 산케이 신문은 집단 자위권 행사에 대한 찬성 비율이 60%가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전혀 다른 여론조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역시 같은 성향의 요미우리 신문도 자위대는 이제 시대에 맞는 법 정비가 필요하다면서 집단 자위권을 옹호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집단 자위권을 반대하는 목소리는 시간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일본에서는 좀처럼 대규모 군중 집회가 열리지 않는데요. 집단 자위권을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가 연일 열리고 있습니다. 그제에 이어서 어제도 도쿄 총리 관저 앞에서는 반전 시민단체 주최로 만여이 참가한 가운데 반대 시위가 열렸습니다. 참석자들은 해석 개헌 결사 반대와 집단 자위권은 필요 없다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앞으로도 전국 단위의 집회도 예정돼 있어 집단 자위권을 둘러싸고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일본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하게 되면 우리 한반도에도 기웃거릴 수 있다. 이런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일본이 북한 급변 사태 등을 이유로 자국민 보호를 내세워서 한반도에 파병하는 상황이 고민거리입니다. 아베 정권은 한국의 요청 없이는 한반도에 군대를 보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선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이 한반도 내에서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려 할 때 이를 견제할 수단이 사실상 없는 게 현실입니다. 특히 밥 먹듯이 역사를 왜곡하고 독도 침탈 야욕을 보이고 있는 일본이 과연 급박한 상황에서 자신의 말대로 약속을 지킬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해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집단 자위권 행사의 구체적 내용을 정하는 법제화 과정을 지켜보며 대응을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지금 중국 반응도 궁금하고요. 베이징에서는 북한, 일본 협의 뭐 이런 것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여기서 특별하게 나온 얘기는 있습니까? 네, 북일 양측은 어제 베이징 북한 대사관과 일본 대사관을 오가면서 오전과 오후 두 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북한은 일본 측에 납치 문제를 조사할 특별조사위원회 인적 구성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이하라 주니치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은 협의가 끝난 뒤 북한 측이 조사위원회 조직과 구성, 책임자 등을 정중히 설명했다며 이 내용을 귀국 후에 아베 총리에게 보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납치 문제 조사를 시작하면 이행하기로 한 대북 독자 제재 일부 해제에 대해서는 북측 설명의 내용을 확인하고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문제 등을 감안해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의 대북 제재 해제 여부는 이르면 오늘이나 내일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정부는 북한의 특별조사위원회가 모든 기관에 대한 조사 권한을 가진 김정은 위원장 직속 기관이 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전해드렸습니다.